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스포츠 동화의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네. 발걸음이 맞아요. 가볍지 못했네요. 맞아요. 아니, 지금 채팅창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아니, 지금 KBO 리그 개막도 하기 전에 이렇게 다사다난하다. 지금 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뭐 WBC에서 그렇게 저조한 성적, 아쉬운 성적 거두고 나서 반성하고 자숙하고 이래도 모자랄 야구판에 사실은 계속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또 터지고 있다라는 거, 이 야구 팬의 또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는 한데, 야구가 참 WBC는 뭐 사전 예고제였던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우리가 그 WBC가 참 솔직히 망했을 때만 해도 네. 진짜 와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 지하 3층, 4층, 5층까지 가니까 이게 참 아이고야 뭐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 더 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더 큰 게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있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이 얘기 저희가 또 이따가 자세하게 좀 나눠볼 예정이고, 야옹이님도 보세요. 저희 방송 맨날 찾아주시는 진짜 애청자신데, 야구 이제 진짜 정이 다 떨어진다.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이 개막하기도 전에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마구마구 터지다 보니까 그동안 뭐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사실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부담 많이 느끼고 있는 맞아요. 것 같다. 뭐 국민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찝찝할 수밖에 없었던 그죠? 게,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사고를 계속 쳐오다가 국가대표 나간다고 응원해달라고 하면은 팬 여러분들께서 그거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냐고요. 그쵸. 말썽 부리던 애가 뭐 갑자기 중간고사 됐다고 예. 무조합니다. 밤새입니다. 이런다고 뭐 믿어주지 않거든요. 맞아. 저거 네. 또 시험 볼 때 됐다고 그렇죠. 저런다 이런 얘기만 듣는 네. 거지 사실. 참 답답합니다. 이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요 얘기 저희가 이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디어데이 됐죠. 지금 이제 다 먹었다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이거 분위기고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히려 이번에 또 전화위복이 되어야죠. 황태자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규모적인 조사와 철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올해 음주운전사는 누구? 참 이런 얘기 나와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진짜. 매년 진짜 한 명씩 꼭 나오다 보니 이미 올해는 있었죠. 하주석 선수가 또 이제 포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또 이런 일이 좀 없었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좀 드리고, 박상준님 두 분 경쟁자 아니십니까? 왜 그래? 상준아 왜 그래? 내 친구 상준이니? 혹시? 내 친구 아니, 김상준인데? 내 제가 친구 왜 지금 그래? 오랜만에 왜 뵙는다 그래? 했잖아요. 제가 1월 말에 같이 방송한 건 이제 1월 말에 방송을 했었고, 2월에 제가 이제 휴가 갈 때 그렇죠. 장은상 기자님께서 또 제 빈자리를 정말 저는 가서도 봤어요. 이제 휴가 가서도 이제 봤었는데, 아니 안치홍 위원님이랑도 또 잘 하시고 그래놓고서 왜 이래? 아닙니다. 겨우겨우 우리 아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도상현 기자가 약간 제가 이랬어요. 어디 가지 마시고 이제. 조만간 또 한번 가야겠어. 아유, 꼭 그래. 붙어 계십시오. 지금 이게 뭐야? 조잉호님께서 아나운서 기자들은 사고 안 치냐? 세상살이 다 똑같아. 오바 그만 떨어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사고 친다고 해서 뭐 어디 뭐 뉴스 뭐 지면 한쪽이라도 먹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여러분, 이 팬 여러분들의 응원을 먹고 사는 그렇죠. 직업이다 보니까, 뭐 저희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로 욕이나 하시게 바쁘지. 야구 선수들이랑 조금은 다르죠. 근데 야구 선수들은 더 많은 팬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 사는 직업인 만큼 조금 더 조심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긴 하지만 저희가 사고 친다고 해서 미치는 파급력보다 야구 선수들이 사고 쳐서 이제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한테도 너는 노란불에 가지 말아라. 항상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난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란불에 네, 가지 마. 사고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축구랑 너무 비교당하니까 속상하다. 진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저께 사실은 뭐 이제 뭐 김민재 선수 요거는 진짜 조그만 해프닝일 뿐이고, 이 큰 게 있었죠. 승부 조작 네. 이 사면 이 100명 이것도 진짜 왜 이래? 국내 이래, 진짜 스포츠 스포츠인들. 팬들, 진짜 왜 국내 이래, 스포츠 진짜. 팬들이 이거 뭐 어디를 응원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래 옆집도 불나고 있다고. 참 그렇습니다. 네. 사건 사고 없을 수는 없지만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니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문제죠, 진짜. 맞아요. 네. 네. 다 같이 불타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나무 그래, 다 같이 망해보자. 그렇지. 뭐 이런 느낌.
참 그렇습니다. 네. 축구 국대는 팬들이 응원하고 야구 국대는 야구 팬들마저 등 돌리고 진짜 야구 팬으로서는 진짜 미칠 것 같다. EV2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시즌 진짜로 예측 불허 완전 재미있는 역대급 시즌이 될 것 같다. 기대가 컸는데 엉뚱한 역대급 사건들이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위에 기아 팬으로서 죄송합니다. 뭐 민들레 오빠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서준원 선수 사건 때문에 이제 롯데 팬분들께서 뭐 죄송합니다 하지만 팬 여러분들께서 사죄하실 일, 사과하실 일이 맞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놈들이 잘못한 거지. 팬 여러분들께서 왜 부끄러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 야구인들 좀 반성해야 된다. 반성 좀 합시다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3년 진짜 반성해야 돼. 앞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액땜 이렇게 제대로 했으니까 오늘 이제 미디어데이부터 이제 개막한 이후부터는 또 KBO 리그의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진짜 사고 좀 치지 말자. KBO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니 진짜 어저께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많이 사실은 충격받았습니다. 뭐 그동안 감독으로서 혹은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단장으로서 아까 위에도 이제 이승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기아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단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가 나중에는 메인 빌런이라는 설정이 우리 팀 일이라니 참 답답합니다. 이 댓글이 진짜 기아 팬 여러분들의 모든 심정을 대변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그러네요. 단장으로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장정석 단장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앞두고 장정석 단장 해임했는데요. 이유는 지난해 이 시즌 도중이었죠. 시즌 도중에 연장 계약 협상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박동원과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정황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계약을 줄 테니까 요 계약 따면 몇 억은 떼줘.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억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억대라고 해서 요거는 좀 떼줘. 약간 뽀찌를 달라고 하죠. 이제 그렇죠. 전문 용어로 뽀찌를 좀 떼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뭐 나중에는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두 번이나 불러서 농담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박동원 선수가 가진 이 녹취록 이 들어봤을 때에는 절대 농담으로 치부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어저께 또 취재를 결과 좀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사건이기는 합니다. 먼저 뭐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좀 정리만 한번 해드리면 네네네네. 처음 얘기를 이제 이 박동원 선수가 들은 건 8월 말 원정 숙소에서예요. 원정 8월 말 숙소에서 원정 숙소. 네, 관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녹취를 할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몇 차례 더 얘기가 나와서 그때는 이제 녹취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쵸. 녹취를 했다고 하고 요거를 3월 초에 음. 그룹실을 통해서 제보를 했고 또 선수협이랑 같이 나서서 이걸 대응해서 기아에 알렸고 그렇죠. 기아가 29일 날 징계위를 열고 결국에는 장정석 단장이 원래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뭔 사의야? 나가 해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해임 조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사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그렇죠. 네, 사실 이 뒷돈이라는 게 이게 무슨 거의 무슨 요즘에 어떤 산업에서 잘 나오면 정말 위험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은 네. 횡령 배임 뭐 이런 맞습니다. 거나 마찬가지 더군다나 또 아니겠습니까? 단장이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선수가 이것을 또 이 시점에서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또 일사천리로 또 일이 완전히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장정석 단장이 또 지금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농담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쵸. 네. 이게 1차 해명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옹이님께서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녹취를 왜 했겠습니까? 처음이 아니니까 단 둘이 있는 자리에 갈 때 녹취를 시작했겠죠. 처음에 듣고서 아니 이게 이제 박동원 선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긴가 그렇죠. 싶다가 나중에 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는 한번 녹취를 해야겠다. 이랬던 거를 이제 기아 타이거즈 측에도 제공하고 또 이제 선수협 쪽에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사실 자정의 역할을 지금 박동원 선수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로 박동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 보내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야피아 싹 다 잡아드려야 합니다. 제이슨 본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동원 선수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난해 초반 이제 포수 강화를 위해서 기아 타이거즈가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정규 시즌 5위까지 이끌고 이제 FA 권리를 행사를 했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좀 이제 이 드러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겠지만 그렇죠. 이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우리는 마지막 뭐 계약 제의까지 했는데 박동원이 대답을 안 주더라. 이런 얘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가 사실은 조금 욕을 먹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숨겨져 있는 조금 게 있었다. 계약하기 쉽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4년에 65억 조건으로 이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고요. 이제 협상 과정에서 뭐 기아와 관계가 소원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알고 보니까 또 요런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참 이 트레이드가 사실 4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네. 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 장정수 단장이랑 박동원 선수의 그 우리가 흔히 뭐 사제지간이라고 표현하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관계를 뭐. 근데 이 트레이드는 사실 시즌 전부터 이루어지기 했던 트레이드였어요. 근데 계속 이제 교감이 좀 그렇죠. 있었었죠. 근데 네.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서 이제 마지막에 깠거든요. 우리 못한다. 근데 장정수 단장이 계속 이제 구애를 해가지고 성사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박동원 선수에 대한 이제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장정수 단장인데 와가지고 단연 계약까지 제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사실 큰 문제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네. 이런 거를 또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걸 좀 악용한 사례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정석 단장 입장에서는 이제 박동원 선수랑 뭐 그동안 이제 좀 관계도 좀 있고 또 이제 야 내가 너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해서 그렇죠. 데려온 거 알지? 네. 뭐 이런 약간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네.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렇게 뒷돈을 또 달라고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곧바로 그러니까 박동원 지금 뭐 위에 이제 왜 이제 와서 뭐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다.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박동원 선수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그렇다고 같아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계 선배이기도 하고 네. 또 결국에는 내부 고발로도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폭로로 인해서 또 피해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고요. 이 박동원 선수 입장에서 정말 잘 선택한 게 기아 구단에도 알리고 또 이제 프로야구 선수 협의랑도 또 이제 상의를 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좀 얘기를 함께 또 이제 좀 영향이 좀 미치지 않았을까. 이건 앞으로의 이런 일들이 나중에 있을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일단 어쨌든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이런 프론트와 선수들 사이에 어떤 이런 금전적인 거래의 어떤 소문이 네. 굉장히 좀 많긴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까지 뭐 소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 정도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튀어나온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다시 반면교사 삼아서 야구인 그다음에 모든 프런트와 이제 선수들이 다 이거를 좀 긴장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정석 단장이 이제 기아 단장으로 있을 때 해 왔었던 모든 FA 계약들 혹은 이제 트레이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어 버렸고 지금 이제 댓글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82년생 승수 아빠님 장재영 선수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들이 지금 이제 키움에서 이제 이 잠재력을 터트리느냐 마느냐 진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진짜 이 얼굴 고개도 못 들 정도의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싶습니다만 이거 뭐 영향이 안 갈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렇죠. 뭐 재영 선수는 뭐 이런 일에 뭐 영향이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또 본인은 또 본인의 야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좋은 기회가 왔고 그 기회는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디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야구를 최대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으면 절대갑인 FA 선수에게 저런 행동을 했는지 봄날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에피타이트님 예전에 KBO 심판에게 뒷돈 주는 팀들도 있었는데 대충 넘어갔죠. 이번에도 대충 덮고 넘어가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기아 타이거즈도 이제 사과문 남겼죠. 개막을 앞두고 있는 KBO 리그 전체에 누를 끼치게 될 리그 모든 구성원 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의 준법 교육에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개막을 앞두고 갑자기 단장이 모가지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니까 아니 그럼 이거 시즌 우린 이거 어떡하나? 맞아요. 이게 갑자기 일이 멈춰지게 될 수밖에 이게 선수에게도 정말 민폐지만 팀 입장에서도 갑자기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프런트 수장이 없다는 건 사실 정규 시즌 개막 앞두고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처리 과정을 보면 기아가 그 해임 처리를 하면서 거의 동시에 사과문을 같이 보냈어요. 네.
일 처리가 좀 어쨌든 빨리빨리 처리한 거는 그만큼 이 녹취를 기아 내부에서도 확인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녹취에 대한 내용이 조금 기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음. 어쨌든 금전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건 또 문제가 크다. 또 이렇게 봤다는 거고 또 제가 한마디만 여기서 그냥 뭐 말씀드리면 네.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그 구단주 대행 음. 사장을 맡고 있는 이 최준영 대표이사가 기아차 부사장이에요. 지금은.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노무 관리를 담당하면서 그 자리까지 간 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기아차의 임단협 협상을 주도하면서 성과를 냈던 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계약, 협상 이런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의 무거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건 그만큼 그 녹취에서 문제점이 크게 발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한 것 같은데요. 농담이고 덕담이고를 떠나 협상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단장으로서 혹은 그 직책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봤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장으로서 좀 위계가 있는 위계에 의한 또 이제 협박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뒷거래가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 야옹이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네. 뭐 일단 경위서를 받아서 이제 녹취록을 KBO에서 이때 받았으니까 그 상황을 봐야 되고 그 지금 일단 기아 쪽에도 이제 경위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 클린 베이스볼 센터로 들어온 거 플러스 구단에서 조사한 거의 내용에 대한 경위서를 받아서 그렇죠. 종합적으로 이제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음.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후속 만약에 뭐 어떤 처벌이 과정이 들어간다면 네.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서의 조치가 있은 다음이겠죠. 그렇죠. 경위서를 좀 한번 받아봐야 된다. 일단은.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또 시시비비를 다툴 수 있는 때가 그렇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너 대박 계약하면 한턱 쏴. 뭐 이 정도면 농담이랄 수 있지만 구체적 금액을 말했을 테고 그게 어떻게 농담이겠습니까? 민들레 오빠님도 아니 농담이면 앞으로 밥은 네가 사는 거다. 요 정도면 진짜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요구한 금액이 억대라고 하니까 금액이에요.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벙찔 수밖에 진짜 상상도 못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잠깐 우리 면담 좀 하자. 이렇게 그렇죠. 우리 연장 계약 대해서 또 연장 얘기 좀 하자. 그럼 박동원 선수 입장에서도 기아 타이거즈에서 연장 계약하면 좋지. 이게 그 분위기가 협상 분위기가 사실 시즌 도중이랑 또 시즌 마치고 이제 FA 협상할 때랑 사실 사뭇 좀 달랐다는 거를 팬들께서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을까 했더니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지는 진짜 어제 저도 이제 장동철 선수협 사무총장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좀 네. 길게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저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뭐 그 금액을 요구한 데에서 그 금액이 없대라는 거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를 언론에 얘기한다는 건 사실 그 녹취를 장동철 사무총장은 들어본 사람이고 그렇죠. 또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한 거니까 좀 충격적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농담으로 어물쩍 넘기려 했다는 그 처신 자체, 인간성 자체조차 싫어지는 처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좀 그런 질문도 또 있기는 합니다. 시즌 직전 3월 되어서 터트린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근데 요거는 어쨌든 박동원 선수도 시장에 나와서 FA 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 그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 문제도 남아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FA 계약하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 본인도 이제 컨디션 올리고 훈련하고 시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다소 좀 어지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 이제 고민 많이 하다가 박동원 선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지금 또 얘기를 한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어쨌든 들긴 해요. 본인 야구는 준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1순위거든요. 이런 거 어쨌든 하면서 준비도 근데 계속 고민은 했고 또 그 3월 초에요. 원래는 이제 기아 구단주실 지금 정희선 회장이죠. 네네네. 정희선 회장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고 또 3월 초고 근데 그룹에서 이제 취재에 의하면 그룹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가서 한 것도 인지를 한 것도 기아 구단은 3월 21일 정도. 근데 그 사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건 뭐 어쨌든 고민을 많이 했고 그쵸. 그 과정을 박동원 선수도 오래 기다린 건 맞다라고 볼 맞습니다. 수 있죠. 얼마나 참 선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고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캠프랑 WBC도 생각을 했었죠. 했겠죠. 또 황태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FA 처음 도입 때부터 이런 소문 많았습니다. 이정료 부풀려서 커미션 챙긴다는 소문 말이죠. 예전에 취재하려고 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갔었죠. 2KY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드라마 스토브리그 괜히 사실 이제
이제 드라마의 소재로 이제 스카우트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가 요구를 한 거긴 합니다만 신인 드래프트 지명에 뒷돈 요구하는 일화가 있었는데 FA 선수에 요구할 정도면 더 약자이자 어린 신인 선수 지명 관련 뒷돈도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뭐 이제는 뭐 방법 없습니다. 전부 다 불 켜고 이제 쳐다봐야 되는 거고 그 계약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어쨌든 선수협이 추가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 선수가 있다면 제보를 해달라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만약에 진짜 추가적인 사례가 나온다 이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그쵸. 진짜 야구계가 정말 거의 엄청난 폭탄을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진짜로 지금 박동원 선수는 이제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지만 네. 제안에 응한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쉽사리 그거 사실을 고백하기도 좀 어려운 맞아요. 그런 상황일 맞아요. 거고 또 이게 이 박동원 선수에게 이렇게 요구한 게 과연 처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백백하게 또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지기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소 잃고 나서도 외양권 고쳐야죠. 아니면은 소 다시 못 키운다고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또 네. 해주셨습니다. 키움발 트레이드 시 뒷돈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지 또 이런 얘기. 게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장재영 선수의 이 계약금 요 9억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팬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아리님이 여러 기자님들도 장정석 단장님과 연락 두절이라는데 현재도 연락 두절이느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기아 타이거즈 담당 기자인데요. 네. 여러분 뭐 저도 어제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이게 참 답답하네요. 이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지 않을까 싶은 게 모든 사람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또 이런 말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으니까 녹음을 했을 것 같다. 바쁘다 현대사회님. 이거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박동원 선수도 둘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 다음에 또 부르면 다음에는 녹음해야겠다. 요렇기 때문에 녹취록이 나올 수 있었던 거 그죠?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하기 힘들죠. 음. 뭐야 이거?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힘들게 티켓팅 했는데 선수들 흔들리지 않고 잘 추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생애님. 아니 저희가 이 서준원 선수 얘기할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서준원 선수 사건 터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롯데 선수들 이제 시범 경기 준비하는 사진들 보니까 다들 표정이 침울하고 진짜 뭐 서튼 감독 입장에서는 인터뷰할 때 뭐 얼굴도 죽상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팀에도 민폐입니까? 우리도 물어보기도 싫어. 사실 이런 거 진짜.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네, 아니 이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거 기어 들어가면서 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이런 수준의 얘기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답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싫어요. 진짜. 팀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제 초상집. 게다가 이제 미디어 데이잖아요. 이제 오늘 오늘 가야 되는데 지금 진짜 미디어 힘들어 죽겠어요, 데이인데 지금. 이거 지금 아. 김종국 감독 입장에서도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 가가지고 이 질문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가면은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고개 숙이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쵸. 어쨌든 우리 팀에서 나온 일인데 질문 나오면 야구팬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또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아니 김종국 감독이 무슨 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즌 시작. 이 찬물 뿌린 거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급력 자체가 서무 선수 분위기랑은 또 잽도 안 될 문제겠지요. 이거는 진짜 야구 전체적으로 야구계 전체 이거는 사실 서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죄질이라고 할까? 죄질이 좀 무겁기는 하죠. 무겁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물론 개인의 일탈이긴 하지만 이게 야구계 전체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던 관행이면 어떡하느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SSG랑 한 의미 없는 이상한 틀드 엄청난 출혈을 하고 데려온 뭐 주전 포수로 참치 잃은 거 그것으로 승태기가 다시 주전 포수가 되게 된 거 자필 편지에 장 단장에 대한 인사는 왜 없나 했더니 이제 보니 더 찡하다. 장 단장이 뿌린 똥이 너무 아프네요. 깔루한양 TV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상쾌하진 않은 아침이군요. 적법 사례. 저희도 좋은 얘기하고 또 맞아요. 희망찬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큰 얘기 또 안 다뤄드릴 수는 또 없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네, 10개 구단 단장 다 의심이 가네요. 선희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막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뭐 댓글도 있었고 그렇죠. 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안경 쓰고 양복 쓴 단장을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아니 이러면은 근데 단장들이 안경을
안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다 있어서 네. 돋보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경은 웬만하면 씁니다, 여러분. 예. 제가 그래가지고 빵 터졌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죄송하긴 합니다만 삼성 라이온즈 홍준학 단장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경 쓴 사진이 없으시더라고요. 사무실에는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삼성팬 여러분들께서 진짜 우스갯소리로 이게 대한민국 사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해악의 민족이야. 그렇죠.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왜 홍준학 당장은 안경 쓴 모습 하나도 못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일도 다른 구단에는 정말 없어야 될 것 같다. 그럼요. 이게 제발 부디 한 사람의 그런 잘못된 관행, 한 사람만의 관행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네, 홍준학 단장 양복 안 입고 안경 안 쓴 맥콜로버님께서 그거 똑같이 보셨군요. 저 그거 보고 너무 빵 터졌는데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또 이렇게 해악으로 웃고 넘어가실 수 있는 팬 여러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실 때 또 그러게요. 이렇게 웃어 주실 때 그러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보니까 기아 고위층 많이 열받았대요. 혹시 신인 계약금 커미션 받았나 또 의심한대요.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사실은 이 케이스가 터진 이후에 살펴봤을 때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럼요.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이번 사건 다 털 거 털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하나 몇 위로 보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범 경기 1위 한화 올해는 정말 다를까? 사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를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 삼성 네. 라이온즈가 진짜 뭐 8연승, 시범 경기 8연승을 달리면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경기 이제 원태인 선수가 나오는 경기였는데 한화 이글스가 진짜 엄청난 타격의 힘으로 원태인 선수를 두드리면서 시범 경기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2년 만에 시범 경기 1위를 차지하면서 정규 시즌의 기대감을 또 보여줬는데요. 지금 9승 3패 1무 승률 7할 5푼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3.54 5위지만 이 타율 그리고 홈런, 뭐 득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올해 이 한화 이글스의 타선이 특히 무섭다. 누구냐 노시환 선수의 선수가. 활약이 또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기대주 아니겠습니까? 노시환 그렇죠. 선수 언젠간 터질 거다. 진짜 팬 여러분들께서 또 더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범 경기에서 정말 제대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최근 10년간 시범 경기 1위를 차지했던 팀들의 정규 시즌 최종 순위가 평균 6.2위래요. 가을 야구에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했습니다만 이 하나 이글스의 케이스는 좀 어떨지 좀 희망찬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는 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일단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에 10위를 한 팀인데 시범 경기도 어쨌든 실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네다님의 저 얘기가 굉장히 뭐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10경기 이상을 한 경우에서는 의미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로테이션이 한 바퀴 이상을 돈 거니까. 네. 그 투수들을 다 상대하고 타자들은 계속 에버리지를 어느 정도 보인 거니까. 그다음에 이 공격 지표에서 좀 눈여겨볼 게 하나가 사실 이제까지 공격 중에서 그 제일 좀 아쉬웠던 건 장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홈런 9개가 2위인데 이 중에서 노시환 선수가 5개를 쳤어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물론 타율이 아주 저조하고 거의 정말 1할에 하고 있지만 오그레디 선수가 3개를 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 방은 더 보여줬죠. 그렇죠. 네. 한방 능력이 있는 타선이 좀 일단은 세팅이 됐다. 이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정규 시즌 가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 투수들이 강속구를 많이 세팅을 해놨는데 그 투수들을 세팅해 놓은 그 전략이 조금씩 먹혀들고 있어요. 아하. 네. 세팅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계속 좋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고 또 수비들도 제가 뭐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지만 강속구 투수가 오면 일단 타고 밀리니까 그쵸. 수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것도 사실이라고 해요. 먹힌 타구들이 또 그렇죠. 오니까. 네, 이런 게 보면은 아무래도 하나가 계획된 플랜대로는 일단 시범 경기를 잘 소화하는 건 아닌가. 정규 시즌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뉴욕맘님 스토브 리그 때 많이 움직인 롯데 하나 중에서 롯데가 좀 더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시범 경기만 놓고 봤을 땐 하나도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타팀 팬이지만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롯데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니 시범 경기 강자는 롯데지 봄에는 롯데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못 핀다. 올해는 사실은 롯데 자이언츠의 시범 경기에서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맞아요. 하나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타자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시환 선수 5홈런 때려냈죠. 타율도 정말 좋았고 정은원 선수 타율 3할 7푼, 이원석 선수 3할 5푼 7리, 노수광 선수 3할 5푼, 박정현 선수 3할 1푼 8리, 신인 문현빈 선수도 3할 4푼 5리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범 경기 주요 투수들 아니 요번에는 저는
물론 이제 노션 선수의 활약에도 배가 부르셨을 것 같고 최은성 선수 영입도 정말 든든하셨겠지만 이 문동주와 김서현 진짜 이 미래 사실 한화이글스의 10년을 책임져줄 대들보들 아니겠습니까? 요 선수들 강속구 던져 빵빵 때리는 거 보면 타팀 팬이지만 가슴들이 진짜 많이 시원하셨을 것 같대요. 다른 팬분 여러분들께서도 공이 뭐 이제는 뭐 150을 넘는다고 해서 빠른 볼이라는 뭐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아요. 155 정도는 때리는 선수들이 어린 투수들이 나오니까. 문동주 선수는 제가 이제 오키나와 갔을 때도 캠프 라이브 피칭하는 걸 제가 어느 자리에서 봤냐면 그물망 쳐져 있고 그 제가 심판 뒤에서 봤거든요. 네네네. 소리가 다릅니다. 진짜. 아, 근데 왜 진짜 이래요? 소리가 달라요. 물론 모든 강속구 투수들이 다 이제 이러면서 오는 공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그 소리가 다르긴 해요. 그만큼 지금 문동주 선수가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단 정규 시즌 풀타임 선발로 지금 가는데 풀타임 선발을 하면서 그 로테이션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거는 하나의 미지수긴 하죠. 아, 하지만 그렇습니다. 기대는 많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서현 선수 물론 아직 이제 재고가 조금 날린다. 다음 생기님 말씀. 아니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김서현 선수 투심도 던지잖아요. 이게 네. 꿈틀꿈틀 거려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다가 이게 바깥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위가 좋다. 아, 이거 슬라이스야 슬라이스.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로 다 가다가 딱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제구가 잘 잡히면 그래도 정말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157, 8이니까. 맞습니다. 문동주 뭔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이제 느껴지는 것 같다. 봄날님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2경기 7이닝 동안 2.57의 평균 잘 자책점으로 던졌어요. 호투했습니다. 삼진도 무려 11개를 기록을 했으니까 지난해에는 사실은 이제 후반기 막판 때 물론 뭐 5이닝 무실점 하는 경기도 있었고 하지만 좀 성적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행착오를 또 겪은 선수이니만큼 올 시즌에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네. 보여주지 않을까 다들 또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버치 스미스 선수도 지금 3경기 동안 12.2이닝 동안 1승 평균 자책점 1.4의 탈삼진 15개 잡아냈으니까 아니 이렇게 이 투수 중에서 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지난해 정말 어려웠었던 이유가 시즌 초반에 외국인 선수 2명이 다 좀 정말 속된 편으로 나가리가 됐잖아요. 진짜 나가리가 아주 제대로 됐죠. 뭐 여기는 진짜. 근데 가뜩이나 전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닌데 외인 선수까지 없이 간다? 이거는 뭐 거의 뭐 농사를 뭐 미리 망쳐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올 시즌에는 이 외국인 선수들도 제 몫을 좀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화가 잘해야 야구판이 산다. 너에게로님 말씀. 사실 예전에 저는 이 언제 리그가 또 재밌었느냐 이런 걸 딱 짚어보면은 예전에 그 한대화 감독님 계실 그렇죠. 때 네. 그때 한화이글스가 맨날 이제 하위권 전전하다가 역전승 막 하고 이랬을 때도 물론 재밌었고 예전에 김성근 감독님 계실 때도 마리 한화 그때 죽여줬죠. 그때도 사실 리그의 경쟁력을 또 불러 일으킨 팀 아니겠습니까? 2018년에 가을 야구 갈 때에도 물론 그 이후에 좀 이제 성적이 좋지 못하면서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후회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2018년에 이제 가을 야구 이 잔혹살 또 끊어내고 또 오랜만에 이 포스트 시즌을 진출했었던 그 시즌에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하나처럼 이렇게 하위권에 사실 지난해에도 12월 했으니까 하위권에 있었잖아요. 하위권에 있었던 팀들이 경쟁력 있는 모습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해야 이게 좀 치열하게 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파이가 커지려면 성적이 안 나는 팀들의 점핑이 있어야지 그 구단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렇죠. 샤이 팬들도 다시 나오시고 그렇죠. 이런 게 좀 나와줘야지 야구판이 좋은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한화 올해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하나를 위해서도 리그를 위해서도 올해는 꼴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빌딩이라는 게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브런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해를 통해서 맞아요. 이게 되는 거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절대 물론 되지 이제 않습니다. 수베로 감독이 계약 기간 마지막 해 이제 3년 차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뭔가 성과가 드러나는 그런 시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판도 몇 강, 몇 중, 몇 약 요거 이제 사실은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요맘때의 재미죠. 아, 그래요, 사실 뭐 네. 제 예측은 항상 틀립니다. 제가 작년에 키움을 11호 꼽았거든요. 이 사람 야구 모르네. 키움 선수들이 형 나 봤어. 이 사람 야구 모르네. 형 나 방송 봤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근데 솔직히 어떻게 니네가 11을 생각해도 10위 아니냐. 내가 그랬었는데 준우승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간 팀을 11 한국 시리즈에서 준우승했어요. 아주 맛있게. 이거 8점까지 보이면서. 예. 제 예측은 틀리지만 그래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위권에 났다고 해서 장은상 기자가 하위권에 났다고 해서 전혀 서운하실 아주 필요가 일단 없다. 영양가가 1도 없는 예측이야 이거는 여러분. 해설위원분들의 발톱에 때만도 안 되는 예측이니까 한번 보세요. 오케이. 2강 5중 3약이거든요. 2강 5중 3약이다. 뭐 5중은 재미없으니까 3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한화, 한화, 두산. 오케이. 두산, NC. NC.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승엽 감독도 들어오고 그렇죠. 하나도 대규모 보강하고 NC도 사실 지난해 또 이제 내홍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코치들끼리 싸우면서 분위기도 안 좋았고 반등할 수 있을 팀들 세 팀을 이렇게 3량으로 또 꼽아 버렸네요. 그러게요. 참 이제까지 하나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니 이게 X팀으로 뭐야? 앞에 그럼 얘기한 게 뭐가 돼?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풀타임 정규 시즌에서 144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 변수는 좀 많다. 제가 뽑은 이 팀들이. 왜냐 한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전력이 뭐 약한 건 사실이고 또 우리가 뭐 모든 그런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다 터지면 너무 좋죠. 네. 하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물음표가 많은 팀이 사실 한화이기도 해요. 문동주 선수 아까 말했지만 정규 시즌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한화공이 때. 네. 두산 이승엽 감독 효과? 저는 그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얼마나 크게 있을 것인가 그걸 잘 장담 못 하겠어요. 전력 FA 나가면서 이제까지 정말 긁어놓은 거 다 이제 정말 빠져나갔고. 그런데 양희지 선수 왔잖아요. 양의지 선수 한 명이 한 명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양의지 선수가 지금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어마어마한 막 으아 막 이런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케이. 개인적으로. 그럼 예. NC는 또 왜 여기 있어요? NC는 뭐 일단 전력이 많이 나간 건 사실이고 그쵸, 양의지 선수가 양의지. 나갔는데 여기는 양의지 선수가 그래도 4년 동안 있으면서 으악 이런 활약을 한 선수였어요. 근데 양의지 선수가 없으면서 박세혁 선수가 들어갔지만 변수는 있고 네. 또 지금 그 저는 뭐 투수진에 했었는데 구창모 선수의 그런 컨디션이 네. 과연 풀타임 내내 이어질 수도 있느냐. 저는 풀타임을 아직까지 구창모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건 보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변수 패디 공이 에릭 정말 패디. 좋습니다.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진짜 이 올해 해먹은 이유가 네. 좀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 네. 패디가 정말 잘한다면 일선발로서 또 그건 또 모르지 않나.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NC가 전력이 좀 많이 밀린다. 그래요. 강동찬님 예측은 거의 무당 수준인 장 기자님 설명만 듣는다 그렇죠. 홀렸다고. 그렇죠, 동찬님. 말씀드렸죠. 지난해 키움 히어로즈를 키움을 11호 뽑은 사람입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삼성 팬 여러분 우리 삼성 약하다고요. 오히려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왜 약팀에 우리 없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삼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좀 한번 아니 짚어주세요. 저는 뭐 네. 사실 외인에 대한 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아주 그냥 사대주의 기자예요. 근데 이제 외인이 50% 전력에 넘게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쵸, 저는. 그쵸. 근데 검증이 제일 세게 된 3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긴. 그다음에 작년에 누차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슈로 초반에 국내 선수들이 이슈를 세게 맞았고 그 전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출발했다. 지금은 다르다. 코로나 없는 삼성은 다르다. 그다음에 6월 달에 어쨌든 최채흥이 온다. 그러면 왼손 10승 투수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하긴 이 외국인 선수들의 존재감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동접 1000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예전처럼 구독, 진짜? 좋아요, 멘트 좀 남발해 주세요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이제 다음 주거든요. 이게 언제냐? 4월 3일부터입니다. 4월 3일부터는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데일리로 방송하니까 꼭 찾아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 노출에도 또 도움이 되고 또 구독 해주시면 저희 알람 받아서 오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는 또 들어봐야지. 그래도 2강 들어봐야죠. 2강. 아유 너무 쉽지. 이건 뭐 KT LG죠. 뭐. KT LG. 예. 아니 오케이 KT LG 알겠어요. SSG가 2강에 빠졌네요. 저는 SSG를 2강에서 뺐습니다. 왜요? 아니 이거는 SSG 팬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무섭지 않아? 우리 브런치 팬 여러분들이. 제가 안 그래도 이걸로 제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는데 네. 예. 저는 아직까지도 그 SSG의 전력이 작년에 물론 와이어 투 와이어 정말 대단했어 진짜. 아니 1등부터 1등까지 한국 그러니까. 시리즈 우승까지.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전력이 정말 저는 모든 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물음표와 느낌표에서 느낌표가 다 터져서 만든 성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졌다. 아직까지 포수 전력 이슈 있죠. 음.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투수 저 솔직하지 그 로메로 선수의 그래. 부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많이 걱정이 의구심을 돼요.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선발진 로테이션도 일단 뭐 출발이 조금 삐걱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게다가 불펜 약점은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거예요. 똑같고. 예. 타선도 정말 그렇게 막 폭발력 있는 타선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홈런 타자가 물론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컨디션을 좀 타는 유형의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좀 있다. 그래요. 오히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역시 다독다독님은 인류 팬이십니다. 빼주셔서 감사해요. 이 강에서 어차피 안 맞는 야, 거 이거 이거 좀 세다 그치? 야 이거 왕조 가는 거 아니야? SSG 이거? 이거 좀 세게 다가오겠는데 오히려 강팀에서 빼주셔서 감사하다. 어차피
장우상 기자, 당신 예측 안 맞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니까. 구독자동님 아주 예리했어요. 그래요. 이제 좋았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또 넘어가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 두산 약팀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이고, 그래, 재미로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SSG를 또 강팀에서 빼, KT, LG 강팀 둘 했고, 뭐 한화, 두산, NC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발표를 하셨으니까 시즌 끝나고 또 보자고요. 아유, 그럼요. 시즌 박제 한번 끝나고 하시죠. 한번 네. 돌려보자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소신 발언 또 이제 장 기자님께서 또 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시즌 시작했을 때 어떻게 또 갈지 또 그리고 너무 서운해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3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매일 다시 돌아옵니다. 아, 좋은 시간 다 같이, 좋은 시절 다 같이. 이제는 뭐 매일 출근해야지. 아유, 화요일, 아유. 수요일, 금요일 날 오전에 나 탱자 늦잠 자고 이랬던 거 이제 다 나갔지. 이제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방송 준비 또 해야 될 텐데 10시에 또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방송이 또 드물잖아요. 아, 그쵸? 이제 네. 전날 있었었던 KBO 이슈들 또 저희가 아침에 바로바로 또 털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뭐 1000분 넘게 시청하고 계시죠.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해 주시면 알람도 또 설정해 주시면 저희 라이브 할 때 또 알람 가니까 많이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오늘의 픽 이벤트 매주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 지난 시즌에도 지난해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 아쿠아픽 이 물량치 있잖아요. 물량치 너무 좋아요. 요거 네. 저도 집에서 애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매주 5분께 이게 뿌렸었는데 야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거 남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올해도 안 되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쿠아픽 정말 최고야. 주님 광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은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안 받아가신 분들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받아가셨으니까 이 이벤트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이렇게 또 이 이벤트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봐봐. 용산불개님 아쿠아픽 당첨됐는데 너무 애용하고 너무 있다고. 좋지. 흡연자들 필수예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많이들. 부치가 사라져요. 이 닦고 요거까지도 싹 해줘야지 시원하다. 틈새가 싹싹싹 나가는 거거든. 그래요. 레볼루션님 도기자님 삼성 팬이시잖아요. 올해 삼성 어떻게 보세요 하셨는데 저는 약팀으로 봤는데 여기서 중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영상 따놓으세요. 자, 중 갑니다. 장상 중 도상현 약 갑시다. 되겠냐고. 안 가는 거 아니야? 아 되겠냐고. 지금 한국 시리즈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되겠냐고. 어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저희는 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10시에 또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아요 댓글 드리고 구독 그리고 이 알람 설정까지 또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